우리는 집구석이에요.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건축사무소 무드웨이 강미란입니다. 트리아빠 이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속 장서윤입니다. 오늘은 집구석 플러스를 진행을 할 건데요. 본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에피소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자라고 마련을 했던 시간인데 오늘은 프리츠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건축계의 노벨상이죠.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긴 그렇죠. 하죠. 일반 분들도 많이 아실지는 이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퓰리처? 뭐 그런 거예요. 프리츠커?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들어는 봤으나 뭔진 모르는. 올해 프리츠커상은 3월에 발표가 됐어요. 올해 프리츠커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올해는 프랑스 건축가가 받았는데 안 라카통, 장 필립 바살이라고 듀오 네, 두 명. 듀오 분이 하시는 분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87년도에 사무소 이렇게 설립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는데 87년은 고인물이네. 그래서 뭐 저도 막 이렇게 잘 알던 건축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닌데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 내에서 그것도 약간 외곽의 지역에서 조금 공공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금 작업을 계속 해오신. 네, 프리츠커상을 받은 그 주요한 계기가 된 프로젝트가 저소득층이 사는 우리로 따지면 임대주택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아파트를 오래됐으니까 낡았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보통 일반적이라면 너무 낡았으면 우리나라 기준이라면 밀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옮겨 보내고 이걸 비워놓고 없애서 뭐 이렇게 이런 방식을 취할 텐데 이분들은 이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살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한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바깥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게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옮겨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 저희 같은 건축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예요.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내용 보니까 530세대 규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입주민을 퇴거시키지 않고 내부 시설과 외관을 현대화하고 유닛을 최대 2배까지도 넓히고 발코니 공간도 확보를 했대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지. 진짜 대단한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축가가 주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다 맞아야죠. 관공서에서 관에서 주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살고 있는 주민들, 뭐 인근의 뭐 주민들 이런 그쵸. 사람들이 다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쵸. 생각을 맞아요. 들어요. 단 어느 한쪽 진영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그 공간을 2배 정도 넓혔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거실을 더 크게 하고 방을 더 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부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있는 베란다 같은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살면서도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사는 공간은 놔두고. 낡은 콘크리트 파사드를 제거를 하면서 발코니를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넓히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결국은 이분들이 이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주거, 소셜 하우징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절대 파괴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딱 와닿는 게 이 좋은 건축은 열려 있다, 삶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삶이랑 건축이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거를 이해하고서 자기들이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이해시켜서 같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 하나만 봐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츠커에서 이분들한테 상을 준 이유가 이제 커뮤니티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프로젝트는 아까도 강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그 커뮤니티가 기반이 돼야 커뮤니티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공감대가 기반이 돼야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서 다시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부러운 면인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새롭게 고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고쳐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싹 밀고 싹 깨끗하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좀 고치고 그 고치는 부분도 이렇게 외부 공간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계층이나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좀 계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좀 받은 게 코로나 시대에 약간 이 외부 공간에 대한 환경적인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같이 좀 그 선정 이유에 좀 써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프리츠커상 하면 예전에 우리가 막 한참 공부하고 외국 책 많이 보고 이럴 때 당시에 프리츠커상 하면 이미 핫한 건축가 엄청 유명하고 우리가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되게 핫한 건축가들이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분들도 저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렇게 핫한 건축가 막 이렇게 필드에서 엄청 유명하고 잘 나가고 특이한 거 많이 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하고 뭔가 지역에 기여를 하고 그런 분들을 더 이렇게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프리츠커에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역성이 짙게 드러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한 건축가들은 종종 프리츠커상을 받았어요. 선정을 했는데 가끔씩. 그렇죠. 사회적인 그 이슈를 해결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받은 최초의 사람은 이제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라고 2016년에 맞아. 당시에 40대 건축가가 받아서 굉장히 파격적인 되게 수상이었거든요. 기억에 남아. 파격적이죠, 엄청. 엄청 젊은 거고 어.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아. 이 프로젝트 보고 좀 깜짝 놀랐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뭔데요? 들어서 그 칠레 건축가인데 칠레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는 아시다시피 이제 슬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하고 그래서 그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공공 프로젝트가 거기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거죠. 한 세대당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한 9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집을 뭐 예를 들어서 100세대, 100가구다. 그럼 100가구한테 100세대를 지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한 세대당 9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돈에 맞춰서 지어주다 보면 공간이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간에서는 사실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데는 1인 가구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그 가구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면적은 넓어야 되는데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게 반만 짓는 거예요. 반만 지었어. 집을? 그러니까 틀은 두 세대가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놓고 반만 완성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당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건물을 요만큼만 지어. 그리고 옆집은 또 여기다가 요만큼만 지어. 그럼 반은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은 여기 사는 사람이 돈 벌어서 짓는 거예요. 살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저소득층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동기부여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왜냐면 요만큼만 살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또 하나는 이게 그치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집이 조금씩 채워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집은 이런 방식으로 조금 그치, 채우고 그치. 어떤 집은 저런 방식으로 조금 채우고 요 반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나머지는 나머지 반은 그 여기 사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건축이라는 점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프리츠커에서 사회성, 사회적 기여 이런 약간 고려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많이. 상을 받고 나서 그 뒤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프리츠커 상을 이런 사람이 받을지 않겠냐고 이름이 오르내리곤 했거든요. 근데 이 이전에는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더 이렇게 멋있고,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그쵸. 그런 건물들의 새로운 그렇죠. 개념과 막 디자인과 막 구조적인 실험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2016년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였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2017년에 스페인 건축가들도 2017년은 스페인 건축가 세 분이 같이 사무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고 2018년은 아주 오래 나이가 많으신 인도 건축가인데 이분들은 딱 지역성이 드러나는 건축을 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스페인 건축가들은 되게 작은 마을에서 셋이서 오랫동안 있었던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도 있고 막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게 지역화거든요.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면서
우리가 다 글로벌하게 다 이러니 문제가 여기저기서 하나의 문제가 다른 데도 막 퍼지고 막 그래서 이제 뭔가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것도 다 다시 그냥 로컬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뭔가 막 크고 화려하고 뭔가 실험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엘리트 같은 느낌? 뭔가 하나의 그런 우리가 하는 곳을 바라보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다양성의 위주를 둔 그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것도 우리나라는 야 이거 구조 이 회사 거 이 모델 딱 좋아 그러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중소형 아파트들 보면은 그 내부 구조라는 게 다 고급 아파트들의 그런 구조를 거의 다 따라가고 똑같고 진짜 획일적이다라는 게 딱 들어맞는 그런 사회인데 유행에 민감하죠. 네. 모든 분야에서. 그래 나도 저렇게 돼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돈도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결국은 이게 공공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건축가들이 프리츠컬을 많이 받고 있고 사회적 기여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옛날에 2019년인가 국토부에서 넥스트 프리츠컬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해서 하여튼 엄청 그때 욕을 했던 기억이 나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일본한테 민감하잖아요. 2019년에 일본 건축가가 프리츠컬 받았어. 발끈하니까 이제 우리는 왜 못 받냐 이런 뉴스가 또 막 나오고 그러니까 넥스트 프리츠컬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인즉슨 우리나라 건축 인재들이 해외에 가서 경험할 기회를 주겠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해외 설계사무소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할 비용을 대주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 프리츠컬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해외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못 받는 걸까? 해외 경험이 없어서 못 받았으면은 이 2017년에 이 스페인 건축가 이분들하고 그치? 인도 건축가 이분하고 응. 그리고 그 전에 피터 줌터도 좀 못 받으셨고 중국의 중국 왕슈도 못 받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 프리츠커의 기본 바탕이라면 받지 말았어야 될 건축가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을 무시하는 거지. 약간 그런 거 느낌. 네.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는데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뭐냐면 건축가들이 국내에만 있으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는 걸 돕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엄청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 때문에도 말이 많았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후로 없어진 줄 알았거든. 건축 설계 인재 육성 사업. 말이 너무 무서워. 인재 육성 인재를 국토부에서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인재를 육성해야지. 네, 이런 것도 물론 뭐 글쎄요 뭐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에너지와 시간을 공공건축이 좀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좀 제도나 이런 것들에 신경 더 쓰면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요번에 프리츠커상을 받으신 분들이 했던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공공건축이 들어가야 될 사각지대가 꽤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주거 안정, 집값 안정 이런 걸 위해서 공급 얘기하잖아요. 공급이 뭐야? 그냥 싹 밀고 왕창 지어서 임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주거 정책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프리츠커를 위해서도 그런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이번에 올림픽 끝난 지 꽤 됐지만 올림픽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결과보다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공공에서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특히 공무원들 담당자들은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결과도 없는데 쉽지 않은 거겠죠? 그렇죠. 제가 또 이런 비영리 단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사회적 그렇습니까? 도시 건축가 그룹이라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국에서 보면 인포멀 하우징이라고 하죠. 비공식 주거. 그 주거가 아닌 것들을 에서 사는 분들에 대한 그걸 해결책을 무허가 주택. 그렇죠. 무허가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주택이죠.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전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항상 집을 국가에서 해준다라는 거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감이 네. 왜냐면 공산주의? 집은 개개인이 그렇지.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왜 나라에서 해주느냐. 그래서 그런 비공식 주거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고시원이라는 껍데기가 번지르르한 건물 안에 다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내몰리시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집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재산. 왜 저기 저 왜 저 사람은 사람들은 그냥 해줘. 뭐 소유가 됐던 살 수 있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살게 하는 것 자체가 나하고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되게 있죠. 어려운 문제.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너무 우리가 되게 경쟁사였으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뭔가가 주어진다, 내가 뺏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집단 이기주의도 그렇고. 너무 그리고 어려운 것 그것도 있어요. 우리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현상 설계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거든요. 공공건축은. 근데 이제 현상 설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라든가 뭔가 비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항상 문제 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현상 설계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당선이 돼서 이 설계 과정과 시공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뭔가 새로운 시도는 꺾이고 초기 디자인에서는 뭔가 바뀌고 계속 바뀌고,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있는 게 아니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결과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공공건축이 이런 프리츠커에 가까워지는 우리 사회를 더 가치 있게 하는 그런 쪽에서는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게 일단 그렇지. 해외로 사람 보내는 것보다 우선이다. 그러니까 내실을 좀 다지는데 내실을 다지는 것도 그 시선을 돌려야 될 곳들이 구석구석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고 좀 두 가지 다일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에 조금씩만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를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개조하는 것들을 이제 건축가들을 투입시켜서 이런 지금 요번에 프리츠커상 받으신 분들처럼 건축가가 들어가서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해주고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뭐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프리츠커 상의 방향성을 봤을 때 전문가들이 좀 더 잘 활용하는 방식을 그렇죠. 고민한다. 그런 면에서 나는 그것도 그래. 길거리의 거리 조형물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특산물 조형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부터 어떻게 보면 공공 디자인이 들어가야 될 영역인데 그 사무실 있는 성북동 길도 최근에 보니까 희한한 거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중국 정원 같은 거 많이 만들어놨어요. 막 하트 발판 이런 거. 그렇죠. 하트 그네가 있고요. 하트 사진 찍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길이 엄청 이뻤는데. 뭐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또 다른 방향성도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예전처럼 공공건축이 물론 이제 되게 많이 뭐 심사위원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안이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지금 어쨌든 그 공공건축물 뭐 현상하고 선정하고 이런 과정 자체에서 지자체들이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공모를 내보냈다면은 요즘에는 그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들마다
공공 건축가라든지 총괄 건축가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점점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좋은 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게 그 관리하는 그 조직이나 주체가 있냐 없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뭔가 더 나쁜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한 단계 더 뭔가가 생기는 거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예전처럼 주택을 대하는 게 뭐 다 어떤 재산 증식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반대로 진짜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맞는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변화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점점 조금씩 바뀌는 조금씩. 과정이 있는 거죠. 이웃이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 옛날하고는 그 결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집값만 중요했다면, 그렇죠. 네. 그 전에 성북동의 나무 사건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기도 했거든요. 나면 오래된 가로수를 길 넓히려고 구청에서 잘랐는데 이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그 나무를 살려냈어요. 잘린 나무를 아 진짜 결국은 살려냈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길 한가운데 있거든요. 옛날에 천 옆에 있는 나무여서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하는 차들이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차선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 나무 자리를 없애고 거기 차선으로 만들면 여기 대기하는 차들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소통이 좀 빨리. 원활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걸 잘라버렸어요. 그걸 보고 동네 주민들이 다 잘린 일어났어. 걸 보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유튜브에도 올리고 막 해서 결국에는 그걸 없앴어요. 근데 나중에 정보 공개 같은 걸 청구해서 이걸 왜 잘라내고 여기를 차선으로 하나 더 만들려고 했냐라는 보고서를 봤는데 1분 57초가 빨라진다는 거. 차가 차량의 통행을 2분 남짓 빨라지게 하려고 70년 넘은 나무를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베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2분 빨라지는 것 대신 그 나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동이지 않아요? 그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반대하고 거기 약 꽂고 막 이렇게 감 싸고 현수 막 붙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살려내고 지금은 다시 무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잔가지들이 쭉 올라왔죠. 네, 거기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금씩 아직은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네,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거를 관이 좀 더 여기에 호응을 해서 관과 공공이 좀 더 호응을 해서 이 가치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럴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면 우리도 언젠가는 훌륭한 공공건축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좀 더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할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희 단체에서 조만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포섭하는 거야. 써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프리츠커상 혹시 토리아빠 예전에 들어봤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퓰리처상 뭐 이런 것처럼 건축에 이런 상이 있구나 뭐 이렇게 들었는데 전 처음 안 거는 그거죠. 이게 무슨 협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발족한 노벨상처럼 그렇게 만든 상이라면서요. 하얏트 재단. 하여튼 돈 많은 그런 아저씨를 만든 거라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도 뭔가 막 그런 건 있잖아요. 무슨 어디 회사 인재상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예술 분야나 과학 분야나 이렇게 기초적인 학문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하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그런데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CEO 분이 재벌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다들 지금 너무 바쁘시지만 바쁘시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 빅히트 이제- 이런 데서 좀 관심 가지고 거기도 이제 돈 BTS가 많으신- 와서 상 주고 일단은 오늘 보신 분들이 저희가 옛날 프리츠커상 받았던 작품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지도 못했고 이미지들을 다 보여드리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년 프리츠커상에 대한 기사들이나 뭐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해외 요즘에 트렌드는 이렇구나. 우리나라 안에서만 뭐 벽돌 유행 이런 것만 따라가지 말고 그런 해외 트렌드들은 이렇구나도 좀 알아보시면 더 좋겠고 이
당장 우리 마을이나 우리 동네에 대한 생각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러시죠. 네, 오늘도 저희 방송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는 집구석이에요.